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화요초대석 시간입니다. 아침부터 공부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습니다. 아, 머리 아프려고 그래요, 벌써. 요즘 또 기말고사 치르고 있고 또 네. 준비하고 있고 그런 상태일 텐데 저희 어린 시절에 외화 시리즈 중에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고 있었죠.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뭐 공부를 저렇게까지 해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근데 기억이 진짜 있어요. 재밌지 않았어요, 그거? 네. 그쵸? 재밌었어요. 네.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저렇게 네. 생겼구나. 공부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그걸 보면서 또 한 가지 느꼈죠. 우리 딸한테 공부해라. 아, 그래야 네. 너도 저기 간다. 근데요, 공부 좀 실제로 해라. 하버드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부모로부터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공부해라가 아니라 어머. 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괜찮아라는 말은 우리 엄마들이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방송 보시는 우리 엄마들이 아니 공부해라 해도 안 하는 애들이 괜찮아 한다고 공부할까요? 하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 물음에 대답해 주실 분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교육, 심리, 상담 이런 쪽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미국에 계시다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을 때 얼른 저희가 모시고 왔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조세핀 김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가 교수님을 모셨는데 하버드 학생이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어쩜 이렇게 젊으세요? 네. 아유, 아니에요. 저희는 왠지 거기는 지금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에 나오셨던 할아버지 교수님처럼 네. 그런 분들만 계신 줄 알았더니 젊은 교수님들도 많으세요? 그래도 꽤 계시죠. 예, 엄청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죠. 아니 예.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실제로 젊으신 거예요. 마음은 굉장히 젊고요. 나이도 젊은 편이죠. 저희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만으로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 37입니다. 네. 그러면 하버드에서 가르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예, 이제 7년째 돼가요. 예. 그럼 서른에 교수신 네. 거예요? 예. 아니 늦게 공부하면 그 나이까지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는. 아직도 공부가 그렇죠. 안 끝났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 네, 근데 정말 공부를 하는 거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고 있어요. 예. 교육대학원에서 그러면 주로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미래 학교 상담자들이나 미래 교사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사가 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럼 예. 정말 교육에 관해서는 뭐 철학이니 방법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겠네요. 네, 뭐 아주 어린아이들부터 이제 어른까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네. 저희가 듣기로는 하버드 대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네. 특히 저희 한국 학생들이 지금 온 세계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외국인 학교에서 제가 부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발 와서 우리 독특한 한국 부모님을 좀 이해를 시켜달라. 특히 이런 문화 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선생님이 한 아이를 이제 미팅을 하시는데 이 아이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옆에 앉혀놓으시고 어머니의 아드님 너무 뛰어납니다. 이런 부분도 너무 잘하고 있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뭐 이런 뭐 달란트 재능도 너무 많고 이제 막 칭찬을 하셨는데 이제 한국 어머님은 이제 쑥스러우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배우는 게 사람들 앞에서는 좀 이렇게 겸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 칭찬을 받는 도중에 이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유 뭘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아유 사찰의 말씀. 정말의 말씀 아니라고.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엄마 아빠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거죠. 그렇죠. 우리 예. 엄마 아빠들이 말이 많아요. 네, 선생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많이 그러시네요. 네. 네, 이 어머니가 앉으셔가지고, 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더 잘해야 되고, 그냥 계속 깎아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선생님한테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아이의 자존감은 어떻게 생각도 안 하시고, 이렇게 대놓고 막 아이를 깎아내릴 수가 있냐.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 있냐. 막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큰 문화 차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아마 선생님께서 보지 못하신 모습들이 두 분이서 나가시면서 엄마가 이제 아이의 등허리를 툭툭 치면서 이제 말씀은 없으셔도 이제 자랑스러우신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남편분에게 여보 오늘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아주 그냥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했다. 이런 모습을 이제 그때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보다 좀 과장했어요. 미래가 천재래. 남편한테도
물론 얘기하지만 동네 아줌마. 네. 동네 아줌마한테 우리 그렇죠. 아들이요. 뭐 이러면서. 아닌 것 같이 하면서. 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 다 잘 될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이런 얘기가 잘될 나왔다는 거야.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많은 곳을 다니면서 한국 학생들에게 항상 물어봐요. 이제 부모님한테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뭐냐. 그럼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정말 나라는 상관없이 한국 아이면 무조건 가 공부해. 한 아이는 심지어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오늘 너 생일이지? 가 공부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하도 저희 입에 밴 것 같아요. 가 공부해, 가 공부해. 근데 정말 행복해 보이는 이 하버드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부모님한테 정말 자주 들었던 말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모든 게 다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귀찮아서 우리가 괜찮아 이게 아니라 정말 지금 문제는 있어도 너가 잘 해낼 수 있는 거를 내가 믿는다. 이런 신뢰감을 심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공부 꼴짜는 아이들한테도 부모님들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학생들이 어린 시절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막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던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과정에서 그렇게 키워냈다라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제가 어제 이 얘기를 듣고 원고를 예, 미리 예. 공부한 다음에 또 저희 집에 가서 실습을 했어요. 저희 집 아지가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화학 시험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학을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길래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랬더니 저를 띡 쳐다보니 아빠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잘 돼?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 네. 좀 이 관계를 좀 맺으신 다음에 어느 좀 시기가 안 맞았어요, 시기가. 제가 잘못한 거예요. 네, 아, 근데 사실이. 또 궁금한 게요. 교수님도 사실은 부모님이 공부해라 그 세대인 것 같은데 네. 혹시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그게 잘 되나요? 저는 사실 공부해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예. 정말요? 공부를 워낙 잘하셨군요. 말도 안 돼. 아니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딱 복습부터 하고 숙제부터 하고 예습부터 하는 애들. 이분이 겸손하신 줄 알았는데 이게 겸손하신 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 부모님께서 참 그 환경은 어렵고 특히 집안에 돈이 굉장히 없고 참 공부를 많이 시키실 그런 환경이 아니었는데 참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부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다라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제가 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고, 공부밖에 너를 더 앞으로 잘 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아빠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네. 그래도 그거랑 안 다르죠. 되잖아. 그렇게 말하면 애가 부담 갖지 않아요? 공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 제가 선택, 잘못한 거예요. 아니 들어보시라고요. 네, 좀 잘못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선택권을 주시면서 정말 너의 초이스, 너의 선택권이니까 너가 하고 싶으면 정말. 근데 또 그 중에 잘하신 게 이 머리는 저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머리로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마음하고 같이 연결을 해주시니까 이거는 막 공부해 안 하셔도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는 게 신이 나요? 그럼요. 예.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게 신이 나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자기가 패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나만의 그런 재능, 그리고 나만의 그런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예. 이 연결을 해줬을 때는 정말 이 공부가 살아나는 공부가 되지 않나.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신 그 열정이란 단어가 네. 춤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거와는 연결이 돼도 공부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저희는. 예. 한 번도 공부하면서 신나본 적은 솔직히 없었거든요. 열정을 갖고 공부를 한다 네. 이거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제 생각에는 조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공부라는 게 사실 굉장히 재밌는 거고 신나는 것이고, 예, 정말 내가 그 엄청난 패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아마 그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않나. 그 연결이 뭐냐면 공부를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위대한 일을 해라. 이것까지 연결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사실 하버드까지 와서 정말 자살 시도하는 그런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예. 어떻게 왜, 이해가 안 돼요? 네, 왜냐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학생들이 평생 자기는 목표가 이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님이 목표를 주셨는데 너는 이 H대를 가는 게 목표다. 인생의 목표다. 그래서 평생 이제 그거를 알고 살아왔고 그거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막상 와보고 성취를 해보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뭐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고 이거를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는 정말 공부라는 것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정말 위대한 곳에 가서 엄청난 공부를 해서 정말 큰 일을 해라.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을 해서 기부를 해라. 이런 거를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마 안 되고 있지 않나. 예. 인생의 목표를 좀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왜 거예요. 공부를 해야 그렇죠. 하는지를 그럼요. 알려주고. 예, 그게 사실 훨씬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선생님 얘기가 제가 오늘 궁금했던 건 네. 사실 얘기해도 되죠? 네네. 맨 처음에 미국 가서 F학점을 받으셨대요. 죄송해요. 남의 학점을 F 막. 많이 받았죠. 정말요? 네, 처음 이민을 갔는데 제가 만 8살 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시카고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때 이 중국이나 이제 일본이나 한국에서 오는 이민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한 방에 놓고 이제 ESL이라는 거 아시죠? 예,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 교육. 그렇죠. 네. 근데 영어는 안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이게 필요 없는 것만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그림 그리는 거죠. 네, 학교 가서 그리고 오리고 이제 페인트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잘했다고 이제 붙여주시고 그럼 아 이게 미국의 교육이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뭐 괜찮네 하고 이제 학교를 막 갔어요. 근데 한 석 달 지났나 그 성적표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쇼크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뭐 English F 제가 사실 알파벳도 모르고 미국을 갔는데 F가 뭐 팬타스틱이 아니라는 거를 아주 방금 금세 알게 됐어요. 네, 왜냐면 영어 F, 뭐 사회 F, 뭐 사이언스, 과학 F 다 F가 나오고 아트, 미술만 A 플러스가 나왔어요. 이때 그 성적표를 보고 나는 이 새로운 나라에서 정말 망한 아이다. 이 희망이 없는 아이다라는 것을 좌절감이 좀 심했죠 그때. 네. 근데 그 좌절감이 어떻게 극복이 됐어요? 네, 참, 이 영어를 못하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영어를 못하면 벙어리 취급을 받거든요. 좀 바보 같은 아이. 근데, 버지니아라는 그 주로 다시 이제 이사를 가시면서, 제 인생에 정말 위대한 영웅을 한 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바로 제 4학년 때 선생님이셨어요. 이 제네 캡스라는 선생님이셨는데, 이분께서 학교 전에 또 학교 후에 또 학교 도중에 아이들이 노는 시간대 저를 이렇게 1대1로 앉혀놓으시고 과외 공부를 시키셨어요.